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몸의 세포 지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제 연구 분야인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시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세포 지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포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물리학과 화학의 발전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현대 생물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생명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제어 기술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제어 기술, 예를 들면 비행기를 날린다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엄청난 정보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제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시작이 물리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원자의 구조와 그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원자들로 이루어지는 우리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원소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모두 파악하게 된 이 주기율표의 완성,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기본 단위가 되는 기본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그 구성 원리로부터 그 현상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법인데요. 그렇다면은 생명 현상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이 원자의 발견과 주기율표의 발견에 대응되는 현상일까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하나의 수정란, 하나의 세포로부터 끊임없이 세포들이 분열하여 자기 스스로를 복제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세포로 분화하여 결국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포들로 분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역세포도 있고 상피세포도 있고 어떤 신경세포, 근육세포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결국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공간적인 기본 단위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 세포를 어떻게 하면 정의하고 이 세포 타입을 정의하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각각의 세포에 모두 공유되는 생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유전물질 DNA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DNA, 어떤 염기서열로 구성된 DNA에 담긴 정보는 모든 세포들이 복제 과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 타입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DNA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DNA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전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은 각각의 세포 타입별로 몇 가지 유전자들만 선별되어서 RNA 형태로 발현되게 되고 그 RNA 형태는 다시 단백질로 변환되어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단백질들이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어떤 세포에는 어떤 단백질들이 발현되느냐, 이것에 따라 세포의 특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또 다른 기본 단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기능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 타입들은 각 세포에 어떤 유전자들이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그 특징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는 세포와 유전자들이고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들이 있고 어떤 세포들이 어떤 유전자를 RNA 형태로 발현하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루기가 어려운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수만 해도 이미 알려진 것만 수만 가지에 이르고 이미 알려진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 타입도 수백 종에 이릅니다. 이 조합을 생각해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명과학자들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 그들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단일세포 RNA 시퀀싱 기술은 이런 꿈과 같은 일들을 현실로 다가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단일세포 RNA 시퀀싱 기술이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세포를 하나하나 떼어내어 그 안에 존재하는 RNA의 종류와 수를
그 RNA의 염기 서열을 시퀀싱, 즉 해독함으로써 읽어내는 것인데요. 이 RNA 시퀀싱 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 타입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RNA 형태로 발현되고 얼마만큼의 양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세포 RNA 시퀀싱은 여러 작은 세포들을 다룰 수 있는 미세 유체 공학 기술과 결합하여 이제는 한 번에 수만 개의 세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용량 시퀀싱 기술로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일세포 RNA 시퀀싱 기술은 저는 인공위성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공위성 이미지 기술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우선 첫 번째, 인공위성은 우리 전 지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우리 지구를 스캔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빠른 스캔 속도가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일세포 RNA 시퀀싱은 한 번에 수만 개의 세포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몸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포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인공위성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의 어느 지역을 이렇게 줌인해 보아도 굉장히 세밀한, 거기에 어떤 집이 있고 거기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촬영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단일세포 RNA 시퀀싱도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각각의 개별 세포별로 그 세포에서 발현되는 모든 유전자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 몸을 촬영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공위성 이미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한 가지 우리 몸에 굉장히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이 늘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에 담겨있는 지도 앱들이 바로 이 인공위성의 이미지의 산물임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공위성의 정밀 촬영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떤 길을 따라가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택시를 부르고 싶을 때는 어디서 부르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공위성 이미지와 비슷하게 우리 몸을 스캔하는 이 단일세포 RNA 시퀀싱 기술을 이용하면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지도 앱처럼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 지도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포 지도 앱 속에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 타입들, 그리고 그 세포 타입들이 정의되게 만든 그 세포들이 발현하는 모든 유전자들에 대한 정보들 모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휴먼 셀 아틀라스, 사람 인체 세포 지도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을 함께 협력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시작되어 올해 4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정말 전 세계에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의 세포 지도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이런 휴먼 셀 아틀라스, 인체 지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이런 연구 경험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세포 지도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초점을 맞춘 것이 우리 몸에는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하나의 시점에는 물론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시간의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생하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하나의 장기가 어떻게 탄생하고 사라져가는지를 이 단일세포 RNA 시퀀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서 이 역동적인 세포 지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진 어떤 사람의 장기는 흉선, 여기 보이는 타이머스라고 영어로 불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장기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타이머스라는 장기, 흉선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흉선에서 만들어진 T세포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로 이동하여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같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다양한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흉선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군대와도 같은 어떤 병영과도 같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선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흉선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노화하고 사라지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아마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이제 막 사춘기에서 빠져나온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이무스는 굉장히 재밌게도 흉선은 이 사춘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빨리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이 흉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사라져갈 것이고 그 주변은 여러 가지 지방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화된 찌꺼기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강연을 드리고 있는 지금 저는 지금 30대 중반인데요. 이미 기능하는 흉선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의 기관이 이렇게 빨리 노화돼서 없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면역에 이렇게 중요한 오간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이고 많은 사람의 면역과 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드는 흉선은 바로 그런 기관입니다. 저는 이 흉선의 발생과 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포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어린 흉선과 이미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흉선, 그리고 저처럼 노화가 이미 진행된 흉선 조직,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발생 단계로부터 흉선 조직을 얻어서 단일 세포 RNA 시퀀싱 기법을 적용하여 세포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세포 지도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정말 지도처럼 여러 가지 대륙과 섬들의 형태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의 구성 성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 굉장히 작은 점들로 이런 지도에 나타난 대륙들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는 이 하나하나의 작은 점들이 바로 각각의 세포들입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샘플링한 사람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흉선 조직의 세포들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도에서 이 세포들은 어떠한 원리들로 배열이 되어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이 RNA 시퀀싱을 이용하면은 각각의 세포별로 모든 유전자 발현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세포들끼리 서로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비교하여 비슷한 것은 한데 묻고 좀 다른 것은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이처럼 비슷한 세포들은 한데 뭉치고 서로 다른 세포들은 멀어져서 세포의 대륙과 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이 세포 지도는 어떤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바탕으로 가상의 공간에 투영된 여러 세포들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 대륙을 구성하는 이런 어떤 각각의 나라와도 같은 그런 구성 성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 발현 패턴을 공유할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공유하는 하나의 세포 타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도는 각각의 비슷한 유전자 발현 패턴을 공유하는 세포들을 비슷한 색깔로 칠해서, 같은 색깔로 칠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 세포 대륙 안에 존재하는 세포 나라들, 세포 타입들을 표현해 본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세포 지도에는 40개가 넘는 세포들의 나라, 세포 타입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기관인 타이무스에도 4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세포들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 왼쪽 아래편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대한 하나로 이어진 대륙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흉선은 T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로 이어진 이 대륙은 T세포가 줄기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분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가상의 세포 지도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해가는 그 과정을 하나의 경로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이 경로 안에는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에는 유전자들이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 그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T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언제 작용하는지도 모두 담고 있는 정말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보물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저는 이 세포들을 하나의 흉선 조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생과 노화 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시기에 얻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지도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색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도는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은 각각의 세포들이
어느 시점에 사람의 발생 단계로부터 얻어졌는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채색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세포들은 처음에 흉선이 발생할 때 그 발생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 주요 세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세포들은 저의 흉선, 그리고 여러분의 흉선이 곧 맞게 될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가장 건강하던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특이적인 패턴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포 지도는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세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어떤 세포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걸 이렇게 하나의 동영상으로 연결해 보았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우리 몸의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영화처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노화와 관련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세포 타입별로 어떤 유전자들이 각 세포 타입들이 노화하면서 그 발현이 증가하는지, 즉 우리 몸의 각 세포 타입별로 어떤 유전자들이 노화 유전자라고 불릴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 유전자들을, 그리고 세포 타입별로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노화 유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의 노화의 비밀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한 가지 바람이자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화 유전자를 파악하는 원리와 똑같이 여기 방금 제가 보여드린 40가지의 서로 다른 세포 타입들의 특이적인 유전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들을 우리는 각 세포 타입을 대표하는 대표 유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표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재미난 지도를, 조금 다른 형태의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 각각의 세포 타입을 대표하는 유전자들을 골라서 실제 흉선 조직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 유전자들이 어디서 발현되는지 그 발현 패턴을 염색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의 X축, Y축 좌표는 이제 유전자 발현 패턴이 아니라 우리 몸에 실제 존재하는 이 조직의 3차원 공간 좌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들은 이 각각의 우리가 가상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통해서 찾아낸 세포 타입들이 실제 조직 내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포 타입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차원 실제 세포의 공간 지도와 이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유전자들을 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가상 유전자 지도를 결합하면은 우리 몸의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세포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성되는지 그 구성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의 배열 패턴과 그 세포들이 발현하는 모든 유전자들의 패턴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체 세포 지도를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 연구 내용이었고 흉선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국한된 연구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흉선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의 장기에 대해서 이러한 세포 지도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 그 지도를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인의 세포 지도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또 암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질병 상태에 있는 조직들을 또 분리해서 그들의 조직들을 단위세포 수준에서 분석하고 질병세포의 세포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병세포의 세포지도를 정상인의 세포지도와 비교하면은 어떤 세포 타입이 어떤 유전자 발현 패턴을 통해서 질병의 발생과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그야말로 정상 조직과 질병 조직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 그 세포들의 주기율표, 즉 생명의 주기율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화학에서 원자의 발견 그리고 주기율표의 발견이 우리가 물질 세계를 재현하는데 얼마나 커다란 사건이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강연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들 그리고 그 세포들에 의해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을 파악하면서 이 생명의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생명과학, 앞으로의 의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저만의 상상을 가지고 저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여러 의학을 전공한 학생들 그리고 생명과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함께 이 단위세포 유전체, 전사체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세포지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서 이런 세포지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이런 단위세포 전사체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밝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실에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난 연구 결과들을 지켜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